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따로 영상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도 있는데요. 한 주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쉬면 멈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글씨, 특히 한자를 좀 예쁘게 쓰는 기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용하는 펜은 모나미 붓펜입니다. 붓펜은 나름대로 붓의 효과로 글자의 두께를 표현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볼펜이나 만년필인 경우는 두께 표현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필기 도구를 이용해서 한자의 기본 획을 함께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가장 간단한 점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점의 방향이 아주 살짝 기역 모양인 것도 있고 살짝 니은 모양인 것도 있는데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우선 붓펜으로 점을 대충 찍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멋을 낸다고 하면 살짝 가볍게 붓을 대고 그리고 갈수록 붓을 눌러줍니다. 이렇게요. 붓을 대고 살짝 누르고 좀 있다가 들어줍니다. 각도는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말씀 언을 쓴다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에 점은 살짝 니은 모양으로 휘어져 있죠. 만년필인 경우엔 이렇습니다. 모양을 위해서 각을 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두께 조절이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엔 속도로 조절합니다. 끝에서 누르면서 느리게 마무리해 주세요. 한편 마음심에 들어가는 이런 방향의 점도 있습니다. 이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움직이는 점이에요. 원리는 같아요. 방향만 다를 뿐입니다. 붓을 대고 누르고 다시 좀 세게 누르고 쉬었다가 떼어줍니다. 이 점을 사용해서 마음심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죠. 이건 점이 살짝 길어진 모양인데 찍는 법은 같습니다. 살짝 길게 느린 것 뿐이에요. 이건 아비, 부에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귀효, 가로글효 이런 모양이죠. 여기에도 이렇게 점이 길게 늘어져서 쓰이고 있습니다. 만년필로 쓸 경우에는 여기서 꺾어서 각을 표시해 주는데요. 마음심은 왼쪽으로 이렇게 휘게 하고요. 압이 부인 경우는 조금 이렇게 굽도록 이렇게 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둥글게 하면 안 예쁘겠죠? 이제 가로획을 써보겠습니다. 우선 짧은 획으로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우상향하면서 조금 누르면서 마무리합니다. 가볍게 살짝 위로 그리고 조금 두껍게 마무리 이렇게요. 끝으로 갈수록 눌러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좀 긴 가로획을 써볼게요. 이건 조금 눌러주면서 시작해요. 조금 눌러주고 아주 잠깐 쉬다가 붓을 위로 드는 느낌으로 가볍게 올리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누르면서 눌러서 마무리 이렇습니다. 눌러서 들면서 옆으로 그리고 다시 누르면서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주의할 점은 처음 시작할 때 누른 곳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누른 이 두 곳에 붓 모양이 그대로 남으면 안 예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르고 바로 드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들다가 움직이면서 누르는 거예요. 자주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획을 쓰고요. 끝이 꺾여서 마무리되는 형태도 있죠. 끝 모양만 다른 겁니다. 눌러서 시작해서 끝에서 꺾는데요. 꺾는 부분에서 살짝 각이 보이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서는 붓을 살짝 들어서 다시 삐침을 새로 긋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게 하세요. 삐침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년필로 가로획은 이렇습니다. 긴 획, 짧은 획 같아요. 이건 누르고 살짝 각이 보이도록 그어서 움직입니다. 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눌러서 짧게 긋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르고 올려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누르면서 마무리. 참고로 진짜 붓으로 쓰면 이렇게 못 씁니다. 붓으로 쓰면 붓 끝의 모양이 그대로 나와서 예쁘지 않습니다. 글씨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붓털이 쉽게 눕지 않기 위해서 역입이라는 걸 하는데요. 거슬러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붓을 접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획은 이렇게 역입을 해서 그어주어야 단정해지죠. 그리고 끝도 다시 이렇게 한번 접어서 마무리됩니다. 붓펜으로 표현이 가능하긴 해도 붓펜이 발명된 편의성과는 좀 멀어지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로획 2개, 이렇게 짧은 획 하나, 긴 획 하나, 이러면 2이가 되죠. 위에 짧은 획도 살짝 우상향하게, 그리고 아래 긴 획은 아주 살짝 우상향하게, 이래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제 세로획을 써보겠습니다. 가로획보다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가로획은 그으면서 손의 구조상 우상향하는 게 쉽습니다. 세로획은 90도로 내려와야 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똑바로 내려줘야 해서 좀 더 신경 쓸 게 많은데요. 우선 눌러서 시작합니다. 약 70%의 힘으로 누른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살짝 들면서 곧바로 내려주고 힘을 주어서 찍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 살짝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쓰실 때는 들 필요가 없이 힘 그대로 내려주어도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잠깐 들면서 두께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누르고 가볍게, 그리고 다시 누르면서 마무리. 또 하나의 세로획 방법이 있어요. 이건 끝이 뭉뚝하지 않고 붓끝처럼 뾰족한 마무리죠. 붓율의 끝처럼 말입니다. 이건 눌러서 시작하는데요. 같은 두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서 가볍게 붓을 들고 마무리. 중요한 점은 한글의 세로획과는 다릅니다. 가급적 끝이 가운데로 모여야 해요. 우리 한글의 세로획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끝이 살짝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마무리됩니다. 한자는 그냥 중앙으로 모인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로획에서 꺾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선 이렇게 내려오는 건 같아요. 대신 여기서 꺾어주는데 붓을 살짝 들고 45도 방향으로 틀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점을 다시 찍으면서 왼쪽으로 삐쳐 올려줍니다. 이건 45도 이상으로 올리면 안 예쁩니다. 가급적 10시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붓을 들면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끝이 살짝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신경 쓰진 마세요. 연습 자주 하시면 자연스럽게 교정됩니다. 세로획을 만년필로 쓰면 이것도 살짝 세리프라고 하는 붓끝 모양이 보이게 찍어주고 힘을 균등히 나눠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뭉뚝하게 눌러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길게 뾰족하게 늘려서 마무리하는 경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꺾임으로 끝나는 건 그냥 올리면 안 예쁩니다. 그래서 눌러서 쉬다가 올리는 기분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삐침을 써보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르고 조금 빠르게 들면서 떼어줍니다. 붓의 방향으로는 이렇죠. 짧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눌러서 꺾어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점을 찍고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바로 가지 말고 살짝 휘어서 보내주면 좀 더 맵시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짝 휘어서 마무리. 쉽죠? 이 삐침은 길게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누르고 방향을 바꿔서 내려줍니다. 조금 길게요. 그리고 끝은 뾰족하게 들면서 마무리가 되죠. 사람 인의 첫 획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르고 세로로 내리세요. 세로획을 쓰듯이 내려오다가 방향을 왼쪽으로 틀면서 삐침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건 두루주의 첫 획이 이런 모양이죠.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기본은 같아요. 길이와 방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만년필로 쓰면 이렇죠. 원리는 같습니다. 누르고 바로 가지 말고 눌러서 긋고 꺾어서 삐침을 완성하는 거예요. 짧은 건 이렇고 긴 건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서 내려줍니다. 사람이는 이렇게, 그리고 두루주는 이렇게 내려오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임이라는 획을 써볼게요. 이건 파임불이라는 글자인데요. 아주 자주 쓰이는데 단독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가볍게 점을 찍어서 시작하는데 우하향하는 구조로 점점 두껍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한 획으로 쓰지만 두 번에 나눠 쓴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살짝 누르고 내려가면서 두껍게, 그리고 각도를 좀 평행하게 바꿔서 끝을 살짝 뾰족하게 마무리합니다. 붓으로 쓸 경우에는
이 모양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다가 붓을 다시 위로 살짝 들고 방향을 바꿔서 찍어 내리면서 두 번에 나눠 형태가 완성됩니다. 붓펜인 경우에는 누르고 쉬다가 방향을 바꿔서 마무리하면 모습이 완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써주길 바랍니다. 만년필로 쓸 때는 각을 줄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한 줄로 내리는 것보다 내려와서 각을 바꿔서, 즉 방향을 바꿔서 빼주세요. 이렇게 파임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끌어올리는 획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삐침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점을 찍고 가볍게 오른쪽으로 올려줍니다. 물론 끝은 뾰족하고요. 점을 찍은 상태에서 거의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올려주면 되는데요. 빠르게 올리면 안 예쁘죠. 속도를 늦춰서 신경 써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점 모양이 살아있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버금차라는 글자에 쓰이죠. 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년필로 꺾는 건 이렇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눌러서 모양을 만들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래도 자주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자를 구성하는 획에 대한 기본 필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걸로 조합을 만들면 글자가 되는 건데요. 기본 필법만 연습해 주시면 그 다음은 구성 요소의 배치 싸움이에요. 즉 공간 분할입니다. 어떤 간격으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인데요. 이건 자주 보시고 자주 쓰면서 비교해가며 교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필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간단한 한자 몇 개를 골라서 함께 써가면서 구도와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